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는 빗줄기의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이번 비는 앞으로 5mm 내외의 비를 더 뿌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부터는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운전대 잡으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맑은 하늘을 보시긴 힘들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청정한 공기에 오후부터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2도, 포항 11도,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흐린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차차 거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0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고요. 남부 해상으로는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수건인 신라환경 보건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제정됐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사업 범위를 8개로 국한하지 말고 오래 걸리는 보건 사업 대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관광 자원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신라의 모습을 제대로 복원하자. 경주 시민들의 오랜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라 환경 복원과 정비는 더디기만 합니다. 당초 2025년까지 복원을 마치기로 한 월성은 여전히 발굴 중이고 동궁과 월지도 3개 건물만 복원된 채 터가 확인된 최소 7개 건물은 언제 복원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이른바 신라환경특별법이 환경 복원에 도움이 될까? 특별법 제정 학술 세미나에서는 특별 회계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법안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것을 잘 압니다. 이 법률은 앞으로 우리 경주의 100년 대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법 개정 시 보완할 점도 제시됐습니다. 월성과 황룡사, 쪽샘지구 등 8개로 한정된 사업을 다른 유적으로도 확대하고 묶인 토지에 대해 시민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복원에 치중하다 고증이 힘들어 사업이 늦어졌다며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비 기능을 최대한 살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황룡사 구청탑을 현대적 시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당장 시급한 관광지하고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라환경특별법은 오는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주시는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문화재청 등과 의논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릉군 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포항 남구와 통합돼 있는 울릉을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 편입시키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릉군 의회는 울릉도는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전기 노선이 포항 항로이고 생활 문화권도 포항과 대구라며 선거구 조정이 당리 당략으로 획정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박명재 국회의원과 김순견 예비후보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울릉군은 생활권이 포항이어서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순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도 성명을 통해 울릉 군민의 교통과 생활 문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조정 시도는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학교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정부는 2027년까지 무성면 학교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학교 곳곳에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시가 가득하고 공사 현장은 노란 비닐로 밀봉돼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던 중 환경단체 회원들이 성면으로 의심되는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성면입니다. 성면 텍스 조각입니다. 학교 측은 아직 반출된 성면은 없지만 통제구역 밖에서 성면 의심 물질이 발견된 만큼 주변을 차단해 정밀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성면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성면 모니터단의 검사가 한창입니다. 이 학교는 앞선 3차례의 검사에서 계속 성면 잔재물이 발견돼 문제가 됐고 4번째인 이번 검사에서 겨우 통과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중인 포항 지역 학교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성면 해체가 부실하게 이뤄져 공사가 끝난 뒤에도 성면 잔재물이 발견됐고 성면 함유 폐기물을 제대로 밀봉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의 성면 해체 작업 계약을 맺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방학 기간에 맞춰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시간에 쫓기고 비용이나 인력 등의 문제까지 겹쳐 성면 해체 제거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어떤 비용 문제나 인력의 문제나 아니면 학사 일정과 공사 기간에 맞춰지는 속도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달 성면 해체 작업과 관련해 각 학교의 위법 사례들을 모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3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동경주 대책위원회는 어제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의 활동이 지지부진해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등 간접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지연되온 영덕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인 문산호 개관이 올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우선 하자 보수를 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설계사와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지난 연말 임시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편의시설 공사가 늦어져 올 상반기에 정식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관리 인력을 채용한 뒤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개관 일정을 결정하고 개관 전이라도 사전 신청을 하면 관람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포항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라환경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과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천년고도 경주. 하지만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왜 기대했던 왕궁은 없고 왕들의 무덤만 있느냐며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신라환경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주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월성해자에 물이 채워지고 월종교 위쪽 춘향교 일대가 정비됩니다. 황룡사와 쪽샘지구 발굴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주 시장은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대릉원, 중심상가 등 경주 원도심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외곽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도심에 진입할 때는 셔틀버스나 꼬마 열차를 타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과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웩스트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우리 경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한 30년 이상 이 사용 핵연료 폐기물을 그냥 임시로 저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그렇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주 시장은 또 경주 지역 산업의 근간인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주에 투자를 약속한 완성 전기차 업체가 생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정체 혼잡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경찰관 등 400여 명의 인력과 순찰차 200여 대, 사이카 19대, 헬기 1대 등을 투입해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귀성이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정체 구간에 소통과 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도 우한을 다녀온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37.5도를 넘었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탑승객들의 체온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감염병 위험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를 상대로 건강 상태 질문서도 받습니다. 지난 19일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구국제공항에는 긴급 검역 대응단이 꾸려졌습니다. 하루 평균 중국 노선 이용객은 400여 명. 대구공항에는 중국 우한으로 가는 직항 노선은 없지만 폐렴이 번진 상하이를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 노선 비중이 높아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경북대 병원에서는 최근 14일 내 우한을 다녀온 적이 있는 20대 중국인 환자가 선별 진료소를 통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 환자 감시와 접촉자 관리에 나섰습니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선별 진료소와 국가지정 음악치료병상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설 연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야생동물 접촉이나 시장 방문을 피하고 귀국 후 발열이나 심한 기침 증세가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 창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416세대에게 기쁨 세트를 전달합니다. 나눔 행사에는 포스코, PHP 봉사단,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 등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며 기쁨 세트 나눔 행사는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일명 빵개로 불리는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포항시 죽도동 자신의 PC방에서 암컷 대게 1,200여 마리를 숨겨놓고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하려 한 혐의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KT 계열, LG 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 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를 권역별로 나눠 9개 업체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에 앞서 경주시는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청소 대행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시는 매년 하반기에 주민 만족도와 현장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해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장 75곳을 선정해 축사 현대화 사업비 35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원 조건은 소규모 농장은 연리 1%, 대형 농장은 연리 2%입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FTA 체결로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의 올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포항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전체 60개사의 40.7%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더 힘들어졌다고 답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50.8%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설과 비교하며 힘들다는 의견이 13% 증가한 반면 나아졌다는 의견은 8.1% 감소했으며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와 제조 원가 상승, 자금 회전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는 빗줄기의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이번 비는 앞으로 5mm 내외의 비를 더 뿌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부터는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운전대 잡으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맑은 하늘을 보시긴 힘들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청정한 공기에 오후부터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2도, 포항 11도,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흐린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차차 거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0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고요. 남부 해상으로는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